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4.15 총선까지 정확히 58일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의도에서는 미래통합당, 그야말로 보수 우파의 통합정당인 미래통합당 오늘 출범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미래통합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선거전략의 1인자 쪽집게 김장수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구당 위원회 당협위원장 내놓으셨죠? 예. 예. 선거 앞두고는 다 내놓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겁니다. 마침 보니까 어제, 오늘, 그제 지난 3일 동안 주말을 갖다가 달구었던 것은 임미리 교수입니다. 예. 임미리 원래 그 고려대 임미리 교수는 어떻게 보면 좌파입니다. 언필칭 진보라고 일컫는 좌파 중에 좌파인데 이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을 게재했더니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를 갖다가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나다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일단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취하면서도 오늘 이낙연 씨만 오늘 둘이 뭉수리하게 사과 의사를 발표했고, 정작 본인은 이해찬 대표 그리고 누구? 민주당은 딴 데 보시길래 민주당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보니까 청와대 연설 비서관이라는 친구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죠. 야, 오만하면 망한다. 좀 인내심을 갖고 우리 작은 승리에 매달리지 말고 좀 크게 보자. 그거 갖고 자꾸만 너희들 보니까 요즘 문재인 지지층들 문꿀 오소리들을 보니까 임미리 교수를 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또 나 오늘도 고발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이거 갖다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잘못 파국 맞는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문재인을 갖다가 잡아먹는 세 가지 요인. 예. 뭡니까?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집권 초부터 네. 일관되게 네. 이렇게 가면 문재인 정부는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실패할 거다. 네네. 이렇게 예측한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세 가지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경제가 폭망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예. 그거의 중심에 네. 소득주도 성장이 있습니다. 소주성. 예, 네. 소주성. 근데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소득주도 성장이 네. 2011년에 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맞습니다. 나온 논문입니다. 예, 그죠? 논문입니다. ILO에서 공식 정책은 실험적인 아니에요. 논문인데 실험적 논문입니다. ILO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민노총 같은 네, 그렇죠. 단체들의 국제기구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제노동기구고요. 예. 그러니까 소주성, 네. 그리고 민노총, 네. 그리고 문바들, 네. 이 세 개 축이 이 네. 삼각편대가 문재인 정부를 지금과 같은 네. 처참한 실패로 이끌고 온 3인방 주범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LO, 예. 민노총, 예. 문방. 근데 예. ILO 갖고 이제 ILO의 그와 같은 실험적 논문을 갖고 문재인 머릿속에다가 주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ILO 그 소득주도 성장을 끌고 온 게 네. 초대 경제수석을 했던 홍장표 교수입니다. 부경대 교수인데요. 네네. 이게 참 조잡하고 정말 실험적으로 제안한 수준인데, 이거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홍장표 교수가 2번을 세미나 비슷하게 해서 이제 네네.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일반 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네. 뭐 그냥 듣고 말 얘기인데, 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의 좌파 진영에선 자기들 입맛에 딱 맞은 겁니다. 그렇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서 네네. 경제를 성장시키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서부터 이게 네네. 이제 국정 지표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ILO, 그다음에 민주노총, 예. 민주노총의 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민노총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보면 문재인 정권을 갖다 만든 실질적 주인은 우리다. 그렇죠. 그리고 예. 문재인 너는 우리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예. 너 우리 말 잘 들어야 된다. 최근에도 보면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임미리 교수의 칼럼의 요지도 그거예요. 맞습니다. 뭐냐니까 자신들은 뭐냐니까 원래 보면 민주노총 및 그 당시 광화문차에 촛불을 들었던 주인공은 우리인데, 예. 그때 너희들이 한 게 뭐 있느냐? 문재인과 너희 민주당 한 일이 뭐 있느냐? 예. 근데 너 왜 너희가 주인 행세하느냐? 심지어는 보면은 지금 보면 뭐 한상균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과거 이명박 시절보다 예. 지금 더 노동자가 더 어렵다.
예.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그렇게 그렇죠. 기고만장해 예. 있으면서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럼 너희 뭐 하는 거냐고 계속 윽박 지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문파 이제 문재인을 갖다 지지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거 민주당의 권리당원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당을 갖다 쥐락펴락해서 최근만 해도 금태섭 그야말로 쓴소리하는 양심적 소리냈던 뭐 금태섭 검사 출신입니다. 조홍천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사실상 어마어마한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도 뭐 우리 김장수 박사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어차피 거기 경선을 하게 돼 있으니까 예. 경선하는데 문파들이 결국 그들을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 사람들이 저번에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 경선 과정 네. 이전부터 네네. 대거 이제 권리당원이 됩니다. 근데 네네. 이분들이 많게는 권리당원의 거의 절반이다. 네. 아니면 적게 보는 사람들은 20-30%다 이러는데 20-30%가 한 목소리를 내면 나머지들은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아니 정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문제는 이거에 대한 자정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자면 조국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 앉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정상적인 정부라면 네.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네. 국민 여론이 안 좋다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안 왔겠죠. 네. 근데 그 못 내린 이유가 뭡니까? 문파들이 이제 그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문파들이 보면 이 문파들의 기원을 조금 찾아가 보면 결국 386 전대협 주사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사람들이 보면 대거 보면 일부는 학교에 들어가서 전교조를 구성하고 예, 또 보면 맞습니다.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예. 노조 운동하면서 민주노총의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또 보면 민주노총 등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자금을 축적한 예. 가운데 보면은 그와 같은 반 이명박 반 박근혜 운동을 주도했고 그때 전교조 민주노총이죠. 또 여기에 보면 민변 예. 거기다가 참여연대 이런 사람들이 보면 방패막이를 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깊이 개입해서 쥐락펴락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386 운동권들의 도구다. 예. 저는 이 노무현은 그래도 이 도구로서 좀 역할을 잘하고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이와 같이 자기 지지 계층하고 조금 다투어가면서도 좀 중도적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로부터 완벽하게 배신당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와서 보면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훌륭한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분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의 노예가 되기에는 네. 상당히 지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서 네. 뭐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신자유주의라고 비판을 해도 오늘 네네. 정책은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네. 그분하고 비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대한 이해나 이 네. 지적 능력 면에서 상당히 교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리주의자죠. 예. 그리고 문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 경고가 사실 민주당 경선 때서부터 안희정 후보서부터 경고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리고 뭐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 네네. 근데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문파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안희정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그 뭐 김지은 씨인가요? 그 비서의 그렇군요. 예. 그 저 보면 저뭐그 커밍아웃으로 결국 이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안희정 씨가 잘 기억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바로 그날 안희정 씨는 미친 듯이 문재인 후보를 달려가서 뽀뽀했습니다. 입술을 가지고 저 빨듯이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희정이 조만간 죽겠구나. 왜? 안희정 잘 기억해 보세요. 안희정이 조금 그래도 그 당시에 중도적 입장을 갖다 좀 맞습니다. 취하는 듯 하니까 문파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조져갖고 댓글로 그냥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그때 안희정 당시 대선 후보가 진짜 넌덜머리가 난다. 정 떨어진다는 얘기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념. 예.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 소수의 팬덤 그룹들, 팬덤 그룹들이 하는 것은 얘들이 무슨 짓을 해서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
안희정 지사를 이재명 당시 후보를 최성 후보를 갖다 마구 공격하고 그야말로 되지도 않을 얘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핵심에 또 누가 있었어? 드루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 덕금 하는 말이 정치에서 그건 양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념이 드디어는 이제는 그 팬덤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에 그래도 좀 신중해야 될 그 대통령이 지금도 보면 계속 그들에게 흔한 얘기로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가운데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금태섭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예 소주성, 네. 그 민노총 그리고 문파 이 속에서 사라진 게 민주당이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청와대가 집권을 했지만 여당이라고 그래도 이제 사실 조홍천이나 금태섭이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당원의 상당 부분을 문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사람 빼고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얘기를 안 해요. 다 문파들 눈치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태 같은 거에서도 정당이 정상적인 기능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 저는 문파는 홍위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권의 홍위병이 돼서 조금이라도 자기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사라지고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보면은 그 당시 386 운동권에 도구임을 자초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문파, 민주노총, 뭐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민주노총, 전교조도 4대 그룹 및 이 문파 팬덤이라고 얘기하십시다. 이들은 뭐냐,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문재인을 도구로 쓰고 있는 것뿐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미친 듯이 문재인이 너무 좋고 문재인 죽으면 다 같이 우리는 저분하고 같이 죽을 거야 하고 순장되겠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문재인, 가장 흔한 얘기로 정치권에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했던 자, 안희정 버겁죠? 이재명 버겁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만만했던 게 문재인입니다. 그 문재인을 갖다가 도구로 써서 문재인 그 당시 인상 좋게 맨날 뚱뚱그래 갖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갖다 철저하게 이용했고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코가 껴인 문재인이 질질 끌려다니고 이제 근데 이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4.15 총선을 갖다가 기점으로 뭔가 문재인을 갖다가 적정한 시점에서 차별하고 문재인을 버릴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잘 이용했죠. 그리고 잘 해먹었죠, 3년 동안. 그리고 그게 이제 꼭 제가 이렇게 그 공기업 상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이념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경제적인 이해관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그 옛날에 그 임기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문파라고 하는 어떤 문재인 팬클럽의 어떤 사람을 뭐 코레일 유통에 어디 상임 뭐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삼각축이 이게 경제적 이해관계 뭐 낙하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위에는 이제 그런 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MBC 같은 경우도 뭐 자기들 그 문파나 그거를 이끌던 그룹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뭐 MBC 사장 되고 뭐 되고 그리고 이제 낙하산 자리 챙기고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면에는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손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네, 손절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손절매인데 자 그러니까 저 보면 사실은 제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좀 불쌍하게도 그 상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어제 오늘 행보를 하는 걸 보면은 전혀 국민들과 뭐 동떨어진 이야기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만은. 요번 최근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그 양반 보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날 턱하니 29, 30% 또 발생하고 좀 보면 이제 김우주 박사 같은 경우 나와서 얘기가 이건 국경 폐쇄해야 된다. 중국에 7만 명 오게 되는 사람이 막아야 된다는데 또 이 문재인 팬덤의 상당수가 반미 친중입니다. 반미 친중이고 반미, 친중, 친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난 금요일 날 뛰어나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골든 크로스가 됐죠. 이게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12월 말에 보면은 야당 심판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제는 정권 심판이 훨씬 더 크게 높이 나오고 있고 흔한 얘기로 중도층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자, 최소한 뭐 이것이 자유한국당이든 아니면 미래통합당인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갖다가 심판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못 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이번 총선에 나올 겁니다. 네. 그게 다예요? 예. 자, 이번 시간이 총선 많이 들. 예, 나온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김장수 박사와 나누었던 이야기의 본질은 그겁니다. 보면은 실제 바로 ILO, 민주노총, 문파 등 이른바 삼각편대, 예. 좌파 삼각편대는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흔한 얘기로 땡길 수 있을 때 실컷 땡기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점점 외면받는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이죠. 정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이번 4.15 총선 끝나고 나면은 또 보면은 적당한 순간에서 문재인을 갖다가 서서히 차별화해서 이것이 과거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에요. 그런 가운데 또 대안을 마련하면서 그야말로 문재인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하는 그 차별화의 길, 몰락의 길, 달의 몰락? 예. 예, 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